오늘 결기 때문에 하나 이거 듣고 가려고 해요, 원장님. 왜냐하면 전국이라고 하는 게 협치 필요하죠.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머쓱한 상황에 처했지요. 왜냐하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바로 또 밑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바로 추미애 대표 빼고 어제 이뤄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은 할 말이 많을 텐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비겐디 하늘처럼 오늘 이빨 꾹 악물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의미심장했던 오늘 회의 그 한 장면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며칠 전부터 사실은 일정이 굉장히 제가 또 미뤄뒀던 이 치과 치료를 몇 시간을 받느라고 대공사를 받느라고 또 그 치과 치료 후에 또 음식을 제대로 먹질 못해서 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 밥심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 그런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계산을 하며 자기 정치를 하며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어느 한순간도 또 불리하다고 제가 물러서지도 않았고 나의 강공은 서울시장 나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치하지 않았고요. 또 나 체면국인 것도 아닙니다. 웬만큼은 저도 들었기 때문이죠. 라고 하는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임종석 실장하고 엮였을 때는 항상 이빨이 아프셨거든요. 이가 아프다고 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준어입니다만 오늘 추미애 대표의 저 심경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추미애 대표가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의 중심, 즉 여당 정치의 중심에서 지금 비껴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여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 이제 국정 전체를 또 어떤 면에서 좀 조율해 나가고 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제 그 되는 국면을 보면 사실 여의도는 바로 우원식 원내대표와 대통령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주연 역할을 해버렸어요. 네. 결국 주연 역할을 해야 될 추미애 대표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걸 보면 결국 여권 내에서도 이제 추미애 대표가 차지하는 정책 위치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보여줬던 게 어떤 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아니라 좀 문제의 어떤 근원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권 내에서 사실 골머리를 좀 앓은 것이고 네. 어제 전격적으로 다들 이제 합의를 했지만 결국 이제 그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의 역할은 없었다는 게 사실 앞으로의 추미애 대표의 어떤 저는 위상이나 역할 자체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빨이 아파서 이제 한다 했지만 사실 오후에는 바로 이제 올라와 버렸습니다. 서울로. 네. 올라와 버렸는데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추 대표가 앞으로 여권 내에서 과연 어떻게 할지 이제 야당도 상대를 안 한다 그러고 여당에서도 사실 이제 뭐 추 대표를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도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지금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무리 결기 있게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법과 제도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회에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네. 120석을 가진 지금 민주당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이건 자유한국당이건 바른정당이건 같이 협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역할을 해야 될 당 대표께서 특히 이제 국민의당을 향해서 아주 강경 발언을 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협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게 되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지금 치과 다녀서 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은 네. 치과 안 다녀오셔도 속은 상당히 힘드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 대표께서 뭐 네. 개인적인 어떤 약간 뭐 손상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표시니까 조금 자제를 하시고 협치적으로 역할을 좀 해 나가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상당히 안색은 창백해 보입니다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임종석 실장 이 사이에는 김민석 전 의원이 구도상으로 있었었죠. 네 번째 충돌한 임종석 실장과 추미애 대표 악연이 장미꽃으로 잠시 타개가 되는가 싶더니 어제 다시 한번 터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어떠했을까요? 일단 그간에 두 분 사이에 불편했던 그 상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인색하시는 이 한 송이밖에 안 드셔요. 이게 한 송이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니까. 선거 때 미루었던 병원 예약을 한 3시간을 제가 치과에 가서 대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비서실에 그 일정을 체크를 못해서
본의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된 속 좁은 누님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의 선물 장미 한 송이를 담아서 온 것이니까 우리 아우를 계속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오늘 잠깐 기자들을 만나서 과일과 함께 다과를 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아직 정확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장미꽃 뼈 있는 농담 그리고 두 분이 나란히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종석 실장도 사실 이번 국면에서 그 대통령 외국에 나와 계시고 하면서 사실 이제 한 2개월 됐거든요. 네. 벌써 이빨이 하나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아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내부에서는 그런 농담도 한대요.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 할 때 네. 10개가 빠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2달에 하나씩 빠지면 이제 2년이면 한 12개는 빠질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농담도 하고 또 조국 민정수석도 지금 최근에 이빨이 안 좋아서 좀 치과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지금 엄청 많죠. 임종석 실장은 최근에 부항 뜬 자리 때문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임종석 실장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추미애 대표 발언 이후에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겨우겨우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 상황에서 네. 대통령이 딱 오자마자 아니 갈 때하고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고 이제 질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사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물밑에서 상당히 좀 교섭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이렇게 이가 많이 빠지는 자리인가 보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네.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서 지금 뭐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도 그렇고 어쨌건 지금 뭐 정무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또 여당과의 관계 같은 부분도 많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사실 임종석 뭐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빨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 관계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 저 두 분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복원할지도 참 좀 의문이 드네요. 네. 지금 임종석 실장의 어제 사과 이후에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이제 추경을 포함해서 국회 일정 협조하겠다라고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이 오늘 기자들의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대표가요. 머리 자르기 아니다. 내 머리 멀쩡하다 하면서 추미애 대표의 안색, 창백해진 그런 광경을 봤을 텐데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의원총회를 볼 수 있었거든요. 어제와 오늘의 모습입니다. 국민의당이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지금 네. 국민의당으로서는 상당히 수세에 몰려 있어요. 지금 네. 아무리 지금 뭐 여야가 협치로 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윗선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국민의당도 지금 지지율이 대단히 낮아요. 일단 이 민주정치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동력은 지지율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 넘는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호남에서조차 지금 거의 5%대라는 거는 네. 국민의당이 뭔가 뭐 다당제 얘기들 했습니다만 다당제의 어떤 캐스팅 보트로서 역할도 못하는 것이고 네. 지금 그래서 뭔가 국민의당이 여권과 의기투합해서 여권을 도와주고 네. 야당으로서 할 말을 하고 이럴 때 국민의당의 어떤 그 스탠스가 쓰는 것인데 네. 지금 전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위치에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국민의당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제가 아까 결기 말씀드린 것은 협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한 거는 기존의 다른 정권과 정권이 임무교대를 했다라든지 단순히 보수 네. 정권에서 진보 정권을 온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지난 겨울에 그 뜨거웠던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촛불 네.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의 일상적인 정치 문법을 넘는 네. 그야말로 한국 사회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어떤 기득권을 타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하게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그 지지를 이끌어내므로써 야당도 동참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런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도저히 반대할 수 없게끔 가는 게 정권의 결기거든요. 그러나 그런 결기는 대단히 약해 보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아요. 국민의당을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 대표가 이제 청와대로부터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거다. 추 대표의 말은 듣지 않겠다, 무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이제 추자 들어간 말은 앞으로도 계속 안 하게 될까요? 근데 국민의당이 저런 스탠스 보이면 안 돼요. 지금 김유정 네. 대변이 추자 들어가는 건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머리 자르기란 발언 때문에 이 사안이 촉발됐던 거였잖아요. 일단 네. 가장 기본은 물론 본질은 제보 조작 사건이었는데
추자 들어왔는데 그 추미애도 안 되고 추경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저게. 네네. 그 발언의 수위가 항상 이렇게 좀 저급해요. 저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 말의 의미는 알겠고 물론 네. 저런 부분들이 하나의 정치적 발언으로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의 그 잘못된 발언을 공격하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네. 국민의당이 이럴 때일수록 정도를 가고 협조할 거 정확히 협조하고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계산에 노출되지 말고 할 말을 하면서 야당으로서 반대하고 정확히 반대할 때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오르고 네. 의석이 40석이나 되잖아요. 적은 의석이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네. 국민의당이 지나치게 양쪽에서 자신의 정책 입지를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지금 수세에 몰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대선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인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사과도 확실하게 했었어야죠. 안 전 대표도 더 빨리 사과했어야 되고 네. 당직자들도 보다 결기 있게 그야말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전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로 보여져요. 바른정당은 그런데 원장님 이야기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추 대표를 향해서 이름대로 애라는 이 정치적 미숙아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해운 대표 쪽으로 카메라 방향이 돌아가던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대리 사과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른이 대신 사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정치적인 미숙아로 파문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추미애 대표를 이름 그대로 애라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이 추미애 대표는 본인의 유아적인 리더십에 청와대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정치 발전과 여야의 원활한 협치를 위해서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여당 대표냐 아니면 야당 대변인이냐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가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도 있긴 합니다만 바른정당에서도 역시 국민의당과 가세한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바른정당도 그렇고 아까 국민의당도 그렇고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는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 그리고 사퇴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미애 대표가 좀 과한 표현을 써서 국민의당을 자극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 이후에 또 국민의당과 지금 바른정당의 지금 저런 수위의 발언 같은 것을 보면 사실 저는 이게 정치에도 좀 언어에 좀 품격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지금 여당 당 대표 지금 물러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정치적 미숙아에 뭐 그 얘기를 할 때 옆에서 또 이해운 대표가 웃고 있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유쾌한 장면 같지는 않습니다. 이해운 대표의 생각과는 달리. 네.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여야의 지도부가 보면 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사실 뭐 또 추미애 대표 또 이제 여성 대표로서 이혜영 네. 대표 등등 뭐 이정미 대표 새로 선출됐고요. 나름대로 여성분들이 이제 대표도 많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국민들은 좀 정치가 그래도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화합적으로 좀 이제 품위 있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일말의 기대는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정치가 더 좀 이게 좀 수준이 낮아졌다고 할까요? 언어의 네. 습관 자체가 보면 지금 서로 당에 대해서 사실은 참 이게 이런 개인적인 것도 사실 이렇게까지 사실은 흠집을 내지 않는데 네. 사실 대표들끼리 이렇게 만나면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대표들 어떻게 보려고 그럽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추미애 대표의 애자를 가지고 애들 이름에 애자 이런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사과해야 돼요. 저 하태경 의원이 제가 네. 뭐 추미애 대표 두둔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정치 미숙아가 뭡니까? 상대방 대표, 상대방 정치인한테 우리 친구들끼리도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저런 것 부분들은 오히려 더 추미애 대표의 그 위상을 높일 수가 있죠. 네. 아니, 이런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남에게 이렇게 모욕적이고 비난을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부분은 오히려 전 추미애 대표가 오히려 사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는 뭐 대표가 여성이 되면 좀 더 부드럽고 화합하고 그럴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는데 막상 지금 보면 대표들이 여성들이신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정치는 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되면 네. 남녀 구별이 전혀 없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네. 여성이 가진 고유한 덕목 같은 것도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정치인이 가지는 그런 특성만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많은 여성분들 시청자층을 뉴스앤 이슈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고유의 덕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